오늘도 즐거운 퇴근 시간. 김말장님 저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아니 나 잘했어. 알겠습니다. 잘했어. 김인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요. 회사 만만해. 이 프로젝트가 거물급 인사랑 같이 엮인 프로젝트라 가지고 우리가 야근도 맨날 하고 신경도 이렇게 서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면 좀 내일 먼저 얘기합시다. 제가 인턴이 오늘이 봐요. 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회사가 만만해? 존나 카리스마 있어. 나 진짜 오늘 여기에 목숨 건 거 알지? 물론이죠. 무조건 따낼 겁니다.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김말장 인턴? 아니야, 묘하게 달라. 묘하게 영영해. 반가워요. 김말순이에요. 혹시 인턴 하실 적 있으십니까? 제가요? 인턴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 설명해드릴게요. 됐고 설명 들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계약을 할지 말지는 추후에 우리 비서랑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이만 바빠서. 됐다. 망했다, 망했어. 배달이요. 뭐야 이거? 편지인데? 선배님들, 그동안 부족한 저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중호 선배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것 같아요. 선배님들의 노고를 알기에 투자는 10년 장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밤새지 마세요. 달다 달어. 말차표 녹즙 진짜 달다. 김말자님하고 같이 찍은 게 마지막 편이 나갔는데 전날 저희가 녹즙만 진짜 미친듯이 들이켰어요. 그죠? 달달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또 근데 연기가 왜 이렇게 늘었지? 뭔가 오글거립니다. 화장실 연기 너무 좋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바지를 벗었습니다. 이 정도 각오는 되어 있어야지. 아직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부족하네요. 자, 그럼 오늘 또 되게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오늘 종목들을 정말 많이 가져왔는데 그나마 이제 믿을 건 기업의 실적이다. 결국은 펀더멘탈이 얼마나 되느냐. 그동안은 이제 약간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빠질 때는 그래도 펀더멘털, 이 기업의 이익 수준보다 더 빠졌다면 좀 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조금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최근에 나온 그런 종목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이 5개나 돼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한번 미국 주식 플렉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인데요. 일단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졌어요.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듯한데요. 먼저 주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대선 이후에 급상승하던 테슬라 주가는 고점이 약 480달러에서 현재 260달러 부근까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는 거의 한 46% 정도 하락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선 직전에 시작된 랠리가 대선 이후에 빠져버리면서 전형적인 대선 테마주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 2020년 대선에서 보여줬던 친환경주와 2024년 대선부터 현재 4월까지의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도 거의 좀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럼 앞으로의 테슬라는 어떨 것이냐?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테슬라의 전체 매출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판매가 둔화됐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량은 33만 7천 대로 전년 대비는 13% 감소했어요.
차량 판매 감소야 뭐 경기 민감주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쳐도 수익성 감소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요. 테슬라의 분기 영업이익률은 이제 2.5%로 전년 동기 대비는 2.9%포인트 감소했고 가장 높았던 2022년 대비해서는 16.7%포인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차량 가격 인하, 그리고 금융 인센티브, 옵티머스나 사이버캡 이런 이제 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비용이 일단은 상승하면서 나타난 마진 압박입니다. 심지어 관세로 인한 영향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주가 분석을 해보면 현재 테슬라의 12개월 선행 PER은 83.4배예요. 수익성 킹으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멀티플도 이제는 20배 초반인 걸 감안을 하면 확실히 보기 드문 숫자이긴 합니다. 테슬라의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22.7%가 예상되고 이걸로 PE 멀티플을 다시 한번 나눠보면 3.7배라는 PEG 배수가 나옵니다. 시장 평균이 1.5배인 걸 감안하면 주가는 여전히 아직은 비싸다 이런 결론을 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라일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가 엄청난 화제죠. 일라일리는 기존의 주사용 치료제에서 빅히트를 치기도 했는데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최초로 이 GLP-1 경구용 치료제로 첫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라일리는 주가를 약간 이제 부정적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일라일리도 이에 질세라 경구용 체중 감량제 올포글리프론을 실험 중에 있고 3상 실험에서 굉장히 긍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곧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또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라일리는 이 올포글리프론이 승인될 경우에는 즉시 대규모로 제조해서 출시할 수 있는 공급망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일라일리 CEO는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편리한 알약인 이 올포글리프론은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가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일라일리의 영업이익률은 37.8%로 매우 높고 12개월 선행 ROE는 75%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ROE가 급격히 상승한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비용이 그만큼 많이 나갔었던 구간이에요. 자사주 매입도 증가하고 그리고 M&A가 있으면서 돈을 많이 그만큼 자본세 꺼냈으니까 상대적으로 ROE가 급격히 높았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ROE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저희는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인 42.1%를 반영한 주가도 헬스케어 섹터나 아니면 시장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팔방미인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일단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관세로 인해 1차적 리스크가 낮고 넷플릭스는 저가형 요금제도 가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확실히 넷플릭스의 영업마진은 2022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광고용 요금제와 공윤계정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이기도 하죠. 4분기에 콘텐츠 등 큰 비용이 나가는 걸 감안하면 영업마진 이미 31%를 넘어서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고용 요금제 비중이 아직 전체 비중에서 높지 않다는 것도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공개한 광고용 요금제 가입자 수는 1분기 기준으로 약 4천만 명으로 당시 전체 가입자 수 2억 7천만 명 대비해서는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스포츠, 라이브 이런 방송을 통해서 광고주들의 돈도 쑥쑥 흡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에도 저희는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으로 넷플릭스는 OTT 시장에 선전포고했어요. 콘텐츠 예산 비용을 180억 달러 올해 쓰겠다. 이게 하나로는 25조에서 26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자, 높은 시장 점유율 35.3%고 광고 시장의 또 성장세가 올해 25년에 11% 정도 나타날 걸 감안을 하면 저는 주주환원에 기반한 높은 ROE 그리고 향후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 멀티플 배수도 시장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비싸네 생각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운용 비중 확대 전략을 여전히 제시를 드립니다. 네, 이어서 로키드 마틴과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 로키드 마틴인데요.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고 가이던스 또한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상대 주가도 저평가된 영역이 있다라고 판단하므로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드립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방산업계는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일단 국방 예산 확대 기조는 로키드 마틴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계연도 2026년 올해 9월에서 내년
10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정부 예산은 사상 최초로 1조 달러 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국은 로키드 마틴의 핵심 사업과 연관된 쪽으로 투자 확대가 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사드 미사일이나 NGI 이런 다양한 요격 시스템이나 우주 기반 조기 경보 위성이나 레이더 이런 각종 제품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서 기술적인 역량이나 사업적으로나 독보적인 참여 자격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정부와 함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런 자금을 배정받고 1년의 활동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즉시 배치 가능한 역량과 그리고 확장 가능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선전적인 입지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죠. 더불어서 트럼프 정부는 연방 조달 체계랑 그리고 해외 군사 판매에 대한 양대 구조 개편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단 방산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FMS 개혁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순차적인 무기 판매 승인 프로세스를 병렬적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이제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정책 변화 속에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어 분야, 사드 미사일이나 NGI 수주 확대, 그리고 F-35의 운영 안정성 이런 것들 기반해서 장기적으로 좀 수익 구조 강화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키드 마틴의 관세 여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공급망이나 계약 구조 내 관세 회피나 또 비용 회수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데요. 전체 계약의 60%가 고정가 계약인데요. 나머지 40%는 정부가 실비를 부담하는 그런 계약인데 관세에 따른 일단 단기 현금 흐름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연간 가이던스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회사는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인데요. 정부의 펀드 예산 축소나 V28 리스크 모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연간 EPS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초에 상승세를 달리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약 22%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긴 했는데요. 이런 우려가 주가에 한 차례 반영되면서 여전히 높은 12개월선의 ROE를 고려할 시에는 저희는 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UNH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비용을 알 수 있는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84.8%로 소폭 상승했으며 고령층 진료 수요가 증가했고 그리고 정부의 메디케어 펀딩 축소가 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옵토마렉스나 보험 부분 매출은 좀 개선되면서 비용 증가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 정책을 보면은 2024년부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 삭감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리스크 모델인 V28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V28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2,000개 이상의 진단 코드를 축소하고 중복으로 인정되는 질환을 제한하면서 복잡한 질환 환자일수록 리스크 점수를 낮게 줘가지고 일단 정부 지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UNH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데요. 옵텀 헬스를 중심으로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택 진료나 초기 건강 평가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EMR 통합이랑 스마트 진료 도구의 도입을 하면서 리스크 점수 누락을 줄이고 비용 통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UNH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선의 ROE가 일단 다각화된 사업에 기반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25%로 동종기업이나 시장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반면에 주가는 하락하면서 저희는 일단 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이나 주주 환원이 이어지는 부분도 저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테슬라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럼 저가 매수인가 라고 하겠지만 마진이라든지 이런 수익성이 조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좀 기다리시자 이런 의견이었고요.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주가 수준 좋습니다. 지금 뭐 신약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또 삼상에서 굉장히 또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펀더멘탈을 조금 살펴봐도 좋은 수준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관세의 영향도 없었을 뿐더러 굉장히 좋은 점들만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나머지 두 개 종목은 또 어땠죠? 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랑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이 두 개의 기업을 조금 더 산업적인 측면에 살펴봤는데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펀드 축소나 이런 비용 부담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선반영됐다. 낙폭과대 수준으로 저희는 회복이 기대되는 측면에서 일단 비중 확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많은 종목들이 아직도 실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많은 종목들을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다음 이 시간에 미우주식 플렉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